좋아요, 구독! 네, 이번 시간은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장정 실적을 통해서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을 알았고 또 변화 없는 어닝 쇼크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도체주 흐름이 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반의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영업부 사용관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력 부분에서 또 특히나 수익성에 비상이 걸렸다라고 하는데 실적 어땠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반도체가 안 좋다라는 부분은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대로 정말 반도체가 안 좋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정말 반도체가 바닥을 딛고 올라설 수 있느냐, 우린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외국인들은 연초부터 반도체에 대해서 엄청난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1월에 아마 여러분들 외국인 순매수 누적으로 보시면 코스피 전체와 전기전자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은 물량들이 들어왔어요. 오늘은 일단 첫 번째 이탈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영상 디스플레이라던가 가전사업부는 8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스마트폰 이런 쪽들도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MX라던가 여러 가지 DX 디바이스 부분과 스마트폰 부분도 당연히 좀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왔고요. 다만 여기에서 변수는 중국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소비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국과는 다르게 생산이라는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쪽에서 얼마나 빠르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고 이와 더불어서 어떤 경제 침체 이런 여부의 걱정 없이 조금 더 개방을 빠르게 해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반도체의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IT, 세트 수요 이런 쪽들이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반도체는 정말로 좋지 않아요. 캐시카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1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연매출 100조 원 달성에도 실패를 했고요. 결국에는 4분기 영업이익이 2,700억으로 쪼그라든 상태예요. 적자는 아니지만 일단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전년 동기가 8조 8,400억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게 2,700억, 도대체 몇 분의 몇 토막인지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적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이제 중요한 이슈는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이 터널을 빠져나갈 것인가 여부를 우린 더 주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많이 급감한 모습이었는데 앞으로 이 터널을 좀 어떻게 뚫고 가야 될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오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반도체 감산 계획 없다고 밝혔는데요. 또 실적이 우호적이진 않지만 이제 좀 좋은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습으로 인해서 좀 긍정적인 결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여기 주에 한 번 출연하는데 반도체 얘기를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시장을 크게 아우를 수 있는 전 분야에 걸쳐서 아우를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많이 다뤘던 것 같고요. 반도체 얘기하면서 항상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이게 삼성전자 끝까지 감산 안 한다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고 자꾸 언론이라던가 주변에서 감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말했습니다. 딱 잘라서 말했어요. 인위적으로는 감산 안 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표현을 자연적인 감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건 결국에는 지금의 반도체 상황은 예전하고 달라요. 예전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 2번 정도에 이런 상태로 반도체 재고가 많이 늘어났고요. 결국에는 실적들이 깨지면서 반도체 선도업체들이 전부 다 감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재고가 소진이 되기 시작하고 다시 한번 반도체 실적이 바닥을 잡고 빅트렌드로 가면서 굉장히 장기간 동안 반도체에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그런 시절이 올 거냐라고 물으시면은 약간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과는 다르게 미세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미 4나노, 3나노 이런 정도까지 기술 수준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위적으로 감산을 하지 않더라도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하는 얘기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별 차이 없다.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만큼의 같은 금액의 캐펙스 투자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지금 미세 공정, 3나노, 4나노, 5나노 이런 초미세 공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율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로 디램하고 지금 낸드라는 이런 쪽 굉장히 재고들 많이 쌓여 있고 한다는데 캐펙스 투자 안 줄이면 이런 것들 더 생산하겠다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요. 초미세단 그리고 파운드리 이런 쪽들을 계속 테스트해 나가는 데 있어서 수율이 안 나와요. 50% 나오면은 불량품이 100개 중에서 50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자연적으로 이쪽에 수율이 안 나오는 가운데에서 디램과 낸드 이런 쪽의 메모리 반도체는 자연적인 감산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말씀으로 들어보니까 이 당분간 삼성전자 주가가 좀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실적 악화될 것은 이미 예견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자 좀 유난히 빠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3.48%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3%대 하락세를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좀 주가가 더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쎄요. 일단은 FOMC 앞두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 1월부터 들어왔던 특히나 전기전자의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죠. 이쪽으로 들어왔던 유동성들이 일단은 경계감을 가지고 하루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보면은 외국인들 이 화면상에서 투자 동향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게 삼성전자의 투자 동향이거든요. 1월 3일 이후로 하루도 판 적이 없이 계속 샀어요. 근데 오늘 하루 판다고 해서 이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 제가 항상 외국인들의 대형주에 대한 매수세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게 의미를 가지는지 못 가지는지. 첫 번째 강도, 두 번째가 지속성입니다. 그런데 강도하고 지속성을 갖추어서 1월 3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들은 매수를 계속 단행을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사실 적게 팔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삼성전자 1시 20분 기준으로 봤을 때 190만 주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가집계가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투신이라던가 은행 같은 쪽들, 오히려 기관에서는 그동안에 매도해왔던 행태에서 다시 사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게 기관이 외국인이 던지는 걸 온전하게 받고 있지 못해요. 그럼 나머지 물량 누가 받고 있는 거죠? 개인.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급이 꼬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 번째, 매수할 때와 마찬가지로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는 갖춰졌는데 이게 지속성 있게 팔 거냐 이거를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가지고 삼성전자 이렇게 외국인들 팔고 나가니까 끝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정말로 이게 시세가 깨지고 FOMC를 앞둔 경계감이 아니라 이만큼 1월에 많이 올려서 레버리지까지 사용했다고 하면은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이런 초대형주에서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들어왔던 유동성이 긴급하게 빠질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뇌피셜, 추측일 뿐이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1월에 샀던 거 2월에 뱉어낼 거냐?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FOMC 경계감과 더불어서 좀 수급이 꼬인 상황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는 반도체주 또 2월에 향방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예견을 하십니까? 글쎄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반도체주를 위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유동성들이 시장에 들어오니까 어느 쪽에 올랐죠? AI, 로봇. 네. 결국에는 성장성을 보이는 쪽들이 위험자산이 다시 안전자산에서 백머니 무브죠.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런 업종과 섹터들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월에도 FOMC 뭐 특별한 얘기 솔직히 없어요. 그냥 다 해왔던 얘기들 할 거고요. 매파적인 기조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2월에 올린다고 해도 25bp 올리건 50bp 올리건 시장에 큰 영향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단기적인 충격은 있겠으나 50bp 올리면 그만큼 빠르게 안 올릴 수 있고요. 25bp 올리면 다음번에도 한 25bp 정도 올리겠구나. 그냥 이 정도의 지금은 느낌일 뿐이지 어떤 시장의 대세 상승적인 방향을 막을 정도의 어떤 아주 강한 매파적인 더 강한 기조 이런 거는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에 의해서 흔들릴 수는 있어요. 반도체주 만약에 오늘과 같이 외국인들이 빼는 가운데 내일도 이런 강도를 가지고 외국인들이 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단은 잠깐 빼놓고 다시 접근하면 되잖아요. 어떤 종목을 너무 파고들어서 이걸 사랑에 빠져서 계속 간다. 모멘텀 성장성 있으니까 나 끝까지 들고 가볼래. 이러면 냈던 수익이 금방 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위험자산에 가 있는 유동성들이 전부 다 옮겨온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왜냐하면 금리는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부의 자금들이 들어와서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섹터에 순환매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나면서 전기전자 쪽 빼고 다른 쪽들을 사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간다. 뭐 이런 추정을 지금 하는 건 사실 무의미합니다. 네. 네, 추정보다는 또 이 섹터의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시장의 향방을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7일에 상장할 미래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좀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상장 첫날에 또 상한가 기록하고 둘째 날도 네.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업황이 좀 좋아질 때에 이 미래반도체 주가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업황이 좋지는 않은데 굉장히 시기를 잘 탔어요. 그래서 상장도 시기 잘 골라서 해야 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지난달 그리고 작년에 상장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따상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갑니다. 이런 분위기를 잘 타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시세가 크게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실제 반도체 업황이 현재까지 좋아진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이 사실상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취급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반도체 유통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대리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삼성전자의 반도체 대리점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때는 급격한 매출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업체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에 AS 서비스의 대행 계약을 삼성전자와 맺었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일한 메모리의 AS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좀 유니크하고 독보적이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안정적인 사업을 하는 곳들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매출 캐파 안정적으로 나오고 이 시황에 따라서 좀 부침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영업이익률이 낮게 나와요. 이게 재작년만 하더라도 한 2%대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매출 캐파가 크게 나와도 영업이익률 그냥 고만고만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건데 그게 작년부터는 5%대로 영업이익률이 뛰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들의 매출 비중이 급격하게 올라오기 시작한 이런 상황들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인위적인 감산을 하지는 않는데 지금 TSMC라던가 이런 것들과 경쟁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결국 키워야 된다는 걸 삼성전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수혜들을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매출 집중이 되면서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래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TMC입니다. 최근 좀 청약 미달과 더불어서 또 고평가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띠기도 했었어요. 이 기업에 대한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실 뭐 청약 미달됐을 때는 굉장히 시황 안 좋고 시장 꺾일 때였고 이게 막상 상장이 되니까 따상을 갔단 말이죠.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좌지우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재료 수급부터 검사, 측정, 전공정을 다 커버리지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은 회기가스 쪽에 가격이 하향 안정세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매출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들은 분명히 있다. 다만 그중에서 우리가 매출의 믹스 개선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